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가 금세 또 코인 얘기를 들고 나와서 피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. 그나마 오늘 다룰 이런 로드스터 같은 테슬라의 기술적 진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은 홀드할 수 있는 거죠. 투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일까요? 오늘 엔비디아가 4분의 1로 액면 분할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거 다루려고 하다가 또 너무 시간 지나면 그래서 원래 하기로 한 로드스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2017년부터 언급됐던 테슬라의 최고급 사양 모델 차세대 뉴 로드스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19일 LA에 있는 피터스 자동차 박물관에서 전시가 됐는데요.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죠. 그러나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출시가 될 때는 이 외형이 지금보다 더 좋게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워낙에 스포츠카들이 멋있게 나오니까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. 어떤 모습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죠. 이 전시가 6월 2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게 좀 DC 쪽에서 하면 제가 또 직접 다녀왔을 텐데 근데 좀 아쉽네요. 자, 그럼 외형은 바뀔 것이고 뭐가 달라졌길래 전시를 했느냐? 바로 스펙입니다. 두 가지 주요 특징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전시된 뉴 로드스터는 스페이스 X 패키지라고 하는 로드스터 차량 전용 옵션을 탑재했는데요.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로켓 추진기를 차량에 배치했다는 건데요. 진짜 로켓에 쓰이는 추진기고 이게 가속이나 제동, 전반적인 차량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.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단일 블레이드 윈드스크린 와이퍼인데요. 원래 이 와이퍼가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. 근데 이 하나짜리가 기존보다 차 유리를 훨씬 잘 닦이게 하고 전기도 덜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. 또한 평상시 와이퍼를 이 보닛 아래에다 숨기게 해서요. 공기의 힘을 덜 받아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. 사실 이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뉴 로드스터 자체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. 다른 슈퍼카들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표를 보시면 총 9개의 차량들이 비교를 했는데 이 모델 S 플레드는 고급 세단임에도 여기에 포함이 된 이유가 슈퍼카에 맞먹는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. 우선 MSRP는 소비자 가격을 의미하고요.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하고 또 탑스피드 최고 속력 4분의 1마일 4분의 1마일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. 미국이 거리 단위를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을 쓰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. 일단 딱 봐도 뉴 로드스터가 여기서도 1등, 여기서는 2등, 여기서는 1등. 전반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죠. 심지어 전기차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.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모델 S 플레드입니다. 포르쉐 람보르기니보다 이런 성능들에서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비교군에 들어갈만 하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0 to 60 mile per hour 이걸 한번 볼 건데요. 차의 성능을 비교할 때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용이에요. 자, 우선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할게요. 자, MPH. 이 MPH는 미국에서 속력, 즉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miles per hour를 줄인 거고요. 1시간당 이동한 마일을 뜻합니다.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킬로미터 per hour, 그러니까 1시간당 이동한 킬로미터를 속력으로 나타내죠. 자, 그럼 0 to 60 mile per hour를 볼게요. 이게 하나의 차량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탑스피드처럼요. 이게 의미하는 건 시속 0에서 60 mile per hour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을 나타냅니다. 킬로미터 per hour로 바꾸면 97 정도가 되는데요. 이 자동차 계기판 우측에 이런 속도계를 보면 이 바늘이 0에서 97km per hour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. 슈퍼카들이 대략 2초대죠. 그러니까 차가 정지 상태에서 엑셀을 밟고 1, 2 하면 이 빠르게 도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빨리 튀어나가는 거. 한국에서는 이 기준을 0에서 100km per hour로 잡는데 0이 제로잖아요. 그래서 제로 100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제로 100 몇 초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들어만 봤지 이게 뭔지 몰랐어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풀어봤어요. 근데 사실 아니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빨리 슝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이런 제 마음을 딱 짚어주셨더라고요. 누군가는 집착하는 자동차의 제로백. 제로백 싸움은 자동차 성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슈퍼카 브랜드들과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라고요.
결국 지금까지 제로백으로만 보면 테슬라의 이 뉴 로드스터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데에는 사실 이 로드스터 스페이스 X 패키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. 이번에 전시된 스페이스 X 옵션이 기가 막히게 압도적으로 내놨기 때문이죠. 스페이스 X 패키지 특징의 가장 놀라운 점, 차가운 냉풍 로켓 추진기를 차 뒤쪽에 배치해 무려 1.1초로 단축시켰습니다. 이건 뭐 로드카 중 전례가 없는 속도라고 하고요. 2초 때도 지금 엄청 빠른 건데 진짜 약 1초잖아요. 완전 로켓 탄 느낌이긴 하겠네요. 자, 또 하나 특징이 언더바디 추진기로 차 몸통 아래에 추진기를 장착해서 이제 호버링, 일명 공중부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. 지난 1월 일론이 뉴 로드스터는 부분 로켓이다. 약간 날 수 있다라고 답하면서 이 모델 S 플래드 플러스에 비해 확실한 우위가 있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. 여기서 보듯이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은 또 만만치 않게 좋잖아요. 근데 스페이스 X 패키지를 넣으면 이제 비교 불가가 되는 거죠. 한편 어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패키지의 이 엄청난 1.1초 성능이 사실인지를 묻는 트윗에 그렇다라고 확답하며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. 맞아요. 스페이스 X 로켓 추진기 옵션 패키지와 함께면 뭐 가능해요. 그것은 안전하지만 엄청나게 강렬할 겁니다. 마치 하드코어 롤러코스터와 비슷하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겁니다. 한편 이 차세대 뉴 로드스터는 2022년 내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테슬라가 이렇게 하이엔드 고성능 카를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? 아니면 저렴한 좀 모델 3 같은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?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